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유력한 대권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호남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첫날부터 광주를 찾았고 문 후보도 오늘 광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호남선을 탔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양동시장을 잇따라 찾아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광주 금남로 유세에서는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호남이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문재인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 해야 합니다. 대파 패권주의 세력에 또다시 나라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둘째 날 행선지를 호남으로 잡았습니다. 전주와 광주에서 잇따라 집중 유세를 하며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첫날 대구를 찾은 문 후보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헤쳐갈 준비된 대통령은 자신이라며 안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 못합니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누가 제대로 준비됐습니까? 양당의 선대위원장들도 첫날부터 호남에서 세대기를 펼쳤습니다. 박남매로 불리며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박지원, 박영선 두 선대위원장은 광주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정통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이룹시다. 호남 사람들 인사차별했기 때문에 대통령 안 돼야 됩니다. 선거 초반부터 호남에서 기싸움을 시작한 두 후보 측은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호남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서 주요 정당 지역위원회도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순천지역위원회는 어제 주승용 원내대표 등 당 핵심 관계자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상인 등을 상대로 유세 활동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도 어제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갖고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하경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출마자들의 10대 공약이 게시됐는데요. 주요 후보들의 농업 분야 공약을 김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고성 출신 백남기 농민이 서울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사고 발생 307일 만인 지난해 9월 끝내 숨졌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백남기 농민. 그가 시위를 벌였던 가장 큰 이유는 쌀 수매가 현실화. 이처럼 쌀 수매가 현실화 문제는 수년째 벼 야족 투쟁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 문제를 10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 가격을 인상하고 쌀 생산 조정제와 소비 확대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쌀값 안정을 위해 논에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농가 소득 감소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45세 이하 청년 취업농 월 100만 원씩 지급, 대북 쌀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주요 농산물 생산 안정제 도입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요 농축산물의 식량자급 기초 농축산물 지정 등을 공약에 반영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였던 지난 16일 여수 앞바다는 시계 1km 이하 저시정 기상악화로 여객선과 유람선의 통행이 전면 통제됐지만 이 같은 운항 통제를 위반하고 선박 운항을 강행한 모 크루즈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크루즈 선박에는 67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무단 운행 발견 후 회항 조치했으며 해당 선박의 선주를 상대로 수사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농가에 대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증에 나서는 데는 소극적인데요. 그 이유를 김종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줄이기에 맞춰 시행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인증 요건이 친환경 농가 등으로 제한돼 친환경 농도 전남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료나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인증 절차와 혜택 등을 따져볼 때 농민들 입장에선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르신 분들이 많죠. 소비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리 생산자 또 생산자 단체 생산한 기업 쪽이나 이런 데도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저탄소 인증제를 알리기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소비자에게 집중돼 있는 혜택을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확대하는 것도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저희가 전액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해서는 유통사 구매 담당자 상담을 이제 연결해주는 등 그런 유통팔로 연계를 하는 것, 직접적 혜택이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농산물 가치 상승과 환경 보호란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뒷받침돼야만 하는 저탄소 인증제. 농민들을 위한 적절한 혜택과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인증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걷기를 매개로 친환경과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국제대회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한국체육진흥회와 순천걷기연맹이 주관하는 순천만 에코 국제걷기 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동천변 코스와 봉화산 둘레길 코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내국인과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참가자들이 같이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 동행 운동이 함께 펼쳐지며 친선의 밤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순천만 경전철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습지 인근 주차장을 외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운영업체 측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요구만 현실화되면 노선 연장을 위해 추가 투자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이 제안의 배경과 현실화 가능성을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통 3년 만에 100억 원 넘는 적자가 누적돼 운행이 한계에 이른 순천만 경전철 스카이큐브입니다. 업체 측이 판단하는 유일한 돌파구는 노선을 순천만 습지까지 연장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150억 원 정도 추가 투자가 담보돼야 하는 상황. 고심 끝에 모 회사인 포스코가 투자를 전제로 순천만 인근 주차장의 이전이나 축소를 제안했습니다. 순천만 습지로 직접 들어가는 차량들의 진입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거주민 차량과 대형 버스 외에 개별 방문객들을 여러 대중교통으로 분산시켜서 주변 생태 환경도 보호하고 경전철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습지 주차장을 좀 축소를 시키고 또는 이전을 시켜서 그 부분은 셔틀버스로 안내를 하고 해서 주민들의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들은 철로용 콘크리트 구조물을 추가 가설하는 자체가 반환경적이라는 입장. 노선 연장과 경전철 승객 확보를 겨냥한 주차장 이설 제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방문객 증감에 대한 사전 조사와 습지 인근 요식 숙박업소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해 보입니다. 운영업체 측은 이달 말쯤부터 시 당국을 시작으로 관련 업계나 시민사회와도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여수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1도를 맞는 여수 거북선 축제는 정유년의 혼 여수 밤바다에 물들다를 주제로 호국, 민속, 해양의 3색 테마를 중심으로 다음 달 4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축제를 위해 현대문화행사와 전통문화행사의 추진 장소를 이순신 광장과 종포 해양공원으로 분리했습니다. 또 56개 팀 5천여 명이 참여하는 통제형 길놀이는 출발 구간을 여수 시민회관 앞에서 서교동 6교로 변경해 행진 구간을 2.8km에서 2.1km로 단축했습니다. 봄철로 접어들면서 입장객이 몰리면서 순천만 국가정원의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오후 올해 누적 입장객이 100만 명을 넘자 100만 이후 입장객 20명과 함께 꽃장식 관람차로 퍼레이드 행렬에 참가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이달 들어 봄꽃 축제가 열리면서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며 올 한해 58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꽃으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군위의 가시거리가 140, 익산이 16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또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비가 오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요.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비구름 뒤편으로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황사가 약하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상태인데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0.7도, 전주 10.5도, 대구 11.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구 23도 등 중부지방은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맑겠지만 고구인 모레에는 전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